그리고 저번 시간에 혹시 좀 연습해 보셨다면 저번에 연습하셨던 프로젝트가 아래에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습한 게 없다 또는 새로 만들 거다 하신다면 위쪽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그냥 계속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작업하던 걸 얘가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비타 어플이나 이런 영상 편집 어플이 사실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 했던 작업을 우리가 그냥 핸드폰을 그 어플을 닫아도 얘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컷 편집까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창을 열어드린 거고, 만약에 새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위쪽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비디오 영상 소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나 이미지 또는 전체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일단 비타 어플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이제 골라서 가져와 볼게요. 영상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여기 보라색 요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이 영상이 이렇게 이어져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 영상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평구 한옥마을에 갔었던 영상을 제가 찍었던 건데요. 영상의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카페를 갔던 영상과 그리고 카페 안에서의 전경 그리고 카페 안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제가 찍어 두었는데요. 얘네 순서를 제가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얘를 요 뒤로 옮기고 싶다 라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끌어서 이렇게 뒤로 가져다 놓으시면 영상의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일단 가져와 놓고 영상의 순서나 컷을 먼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걸 위에서 찍었다 보니까 머리가 찍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영상을 터치를 해보시면 영상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두 손가락으로 영상을 늘려서 이렇게 머리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머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확 넘겼을 때 여기 이제 자동차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동차 나오는 데는 잘라내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두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를 누르면 굉장히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었죠. 영상에 대한 컷 편집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제가 컷을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넣고
글씨 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컷 편집을 좀 해주세요. 여기 자동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자동차가 나온 부분을 조금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 컷 편집할 때 영상이 좁아서 좀 편집이 좀 힘들다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이 영상의 이 아래 타임라인 부분을 늘리시면 영상을 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늘려서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맞춰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 여기까지. 이 영상은 세로 영상이다 보니까 좁아지게 나왔죠. 이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는 가로대로, 세로는 세로대로 그렇게 영상을 편집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요. 이 영상을 굳이 쓴다라면은 이 영상을 좀 늘려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이 보이게끔 이렇게 맞추시는 게 가능할 거고, 또 다른 방법, 일단 이 영상을 다 보이게는 하고 싶은데 내가 옆에 있는 부분이 까매서 좀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블러를 이용해서 가해가 좀 흐리게 이렇게 영상에 보이게 해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미지를 깔아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디자인 같은 걸 넣고 물론 영상과 좀 어울리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요런 데다가 설명 같은 걸 적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영상 한 반 정도 나오게 좀 늘려놓을 거고요. 이 정도? 줄일까요? 이 정도로? 이따가 요 옆에다가 설명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가 가득 늘려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경이 보이게 할 거였으니까요. 이쯤에서 영상이 이렇게 가서 그리고 영상에다가 더 이어서 붙이고 싶다면 그때는 잠깐 나와보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이 화면을 터치를 해놓으면 컷 편집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꺽쇠 표시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옆에 플러스 표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내가 영상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붙는 이거를 더 불러와서 이 장면을 터치해서 좀 더 늘려서 맞출게요.
제가 여기까지 쓰고 얘가 좀 달라당 눕는 게 싫어서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영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컷을 편집해서 잘라 쓸 수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여기 편집까지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면 원래 이 동영상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면 소리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 끝에 보시면 전부 끄기 보이세요? 요거는 클립들의 소리를 몽땅 끌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클립의 소리를 줄이고자 할 때는 클립을 선택하셨을 때 볼륨이 있어요. 여기서 볼륨을 줄이거나 그 해당 클립에 대한 음소거가 가능하고요. 또 볼륨을 똑같이 줄이고 싶다면 볼륨을 줄여놓은 채로 모든 클립에 적용하면 모두 여기 올려놓은 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다 클립이라고 해요. 그 클립에 동일하게 소리가 줄여진 채로 적용이 될 텐데요. 나는 아예 몽땅 꺼버리고 싶다. 소리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전부 끄기 눌러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비디오의 볼륨을 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사운드를 넣어볼 건데요. 여기 사운드를 클릭해 보시면 음악과 효과음, 녹음이 있습니다. 자, 음악은 실제 이 비타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그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고, 음악이 이렇게 테마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은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음악을 쓰고 싶네요. 그럼 이렇게 발을 갖다 놔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그만큼을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음악이 들어와요. 음악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도 이 영상의 느낌과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요. 혹시 이 음악이 너무 크다면 역시 볼륨을 이용해서 음악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목소리 영상이 나오면서 음악을 밑에다 살짝 깔고 싶다면 동영상의 소리를 오히려 키우고 여기 있는 볼륨을 낮춰가지고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의 소리를 없앴기 때문에 음악을 조금 크게 해서 넣고요. 이 상태에서도 다듬기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음악을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오겠어 라고 한다면 다듬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이 앞을 잘라버렸는데 길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이를 끝까지 다시 다 쓰겠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영상이 있고 이게 이제 음악의 길인데 이제 길이가 맞네요. 저는 그죠?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음악이 나올 때 갑자기 나오는 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페이드라는 효과를 쓰시면 되는데 페이드에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페이드 인은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처음엔 소리가 안 들리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게 페이드 인이라면 페이드 아웃은 소리가 끝나는 시점에 뚝 끊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효과를 넣는 게 페이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드 인을 한 3초 정도 넣고 페이드 아웃도 한 3초 정도 넣을게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넣지는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과 아웃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어요. 음악에 대해서도 혹시 너무 늘어지는 음악이라면 속도를 이용해서 음악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한번 깔아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음악을 넣었고 이제 효과음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을 이렇게 넣다 보면은 좀 심심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음의 경우에도 비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그 소리를 골라서 넣으면 되겠죠. 네, 쓸만한 소리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간에 내가 강조해서 쓰기가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뜨는 장면에 저렇게 비행기 소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예거리는 소리를 넣는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집어넣어서 꾸며주신다면은 그 부분의 추임새처럼 좀 더 맛깔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건 삭제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녹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더빙 효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넣고 여기다가 친구들과 뭐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갔어요라는 어떤 내용들을 넣고 싶다면 녹음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녹음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녹음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녹음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녹음을 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그냥 스피커의 소리를 그냥 녹음을 하는 경우보다는요, 보통은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해요. 해서 마이크를 하나 준비를 해서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그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편집에 이어서 사운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사운드나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릴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 있다가 제가 11시 10분쯤에 텍스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분들은 컷 편집이나 사운드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주시고요. 이따가 그럼 10분쯤엔 텍스트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텍스트예요. 텍스트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와 자동 자막, AI 보이스, 스티커, 그리고 GIF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를 넣고자 하는 부분에 흰색 바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누르시면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탭하여 입력 뜨죠? 여기를 탭해 주시면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은평 한옥마을 나들이 이런 식으로 적어서 둘게요. 자, 글씨에 대해서는 가장자리 얘가 크기 조절이에요. 그래서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복사, 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X는 제거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바가 실제 이 글씨가 보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짧게 하고 싶으면 이 막대를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길게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글씨를 이쁘지가 않잖아요. 글씨체를 고치고 싶다면 편집에 가서 보시면 글꼴, 스타일, 자막 등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일단 한국어 자막 쪽으로 가보면 자막의 글씨들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글씨가 적용돼서 나오고 마음에 드시면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주 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마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글꼴들을 저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체크하면 여기 별표 뜬 거 보이죠? 이렇게 되면 마이라는 부분에 내가 자주 쓰는 글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를 들어 시리즈 영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 가급적이면 난 똑같은 글꼴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 헤맬 필요가 없이 마이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자, 글꼴에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글꼴들도 있으니까 혹시 쓰실 분들은 그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스타일. 스타일은 이 글꼴의 서식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에 설정된 스타일들이 있지만 스타일을 눌러놓고 내가 만약 텍스트의 색상이나 외곽선, 그림자 또는 배경 색깔 등을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외곽선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 하나 고르고 외곽선을 색깔은 저는 흰색을 그대로 할 건데 두껍게 하겠다. 그럼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면 외곽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 글씨에 그림자를 넣겠다. 그럼 그림자에 가셔서 그림자의 색깔을 고르고 그림자의 거리라든지 이런 값들을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글씨에 그림자가 들어가게도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요. 여기 그림자 들어간 거 혹시 보일까요? 까망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자막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스타일을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디자인을 꾸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이런 느낌은 어때요? 이런 것들도 깔끔하죠. 그래서 예쁜 자막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그널에서는 이런 과일 자막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오션 자막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자막이 있다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에서만 꾸미지 마시고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자막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막은 사실 요 밑에 이제 자막을 달 때 쓰는 거긴 하지만 타이틀의 경우도 예쁜 모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 모양들을 이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자막과 타이틀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원래 역할은 자막은 이 밑에 우리가 자막을 적을 때 꾸미는 용도고 타이틀 같은 경우 이렇게 제목 부분을 꾸미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쓰시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쁜 게 진짜 많아요. 그죠? 자, 애니메이션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인과 프레임 아웃, 반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레임 인은 처음에 등장할 때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등장할 때 주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몇 초 동안에 주민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맞춰서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빨리도 가능하고 느리게 주민이 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레임 아웃은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이 글씨가 사라질 때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줌아웃 돼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줌아웃을 시키면서 초 또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은 뭐냐면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 있는 동안 확대 축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확대 축소 반복이 일어나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정신사나겠지만 볼게요. 확대 축소 되다가 사라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막을 달 부분에 흰색 바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자막을 달 거니까 텍스트
해서 자막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글씨 크기 조절하고 여기다가 탭해서 적으면 되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자막을 적었고요. 이 자막에 아까 효과를 넣고 싶다면 편집 해서 자막에 있는 효과 중에 나는 뭐 어떤 자막 효과를 선택해서 넣겠다면은 그런 효과를 선택해서 넣어도 되고요. 저는 요게 이제 자막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냥 스타일에서 이렇게 단순한 스타일과 글꼴의 모양을 골라서 넣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글씨를 적을 때 여기서 또 글씨를 적을 건데 다시 얘를 텍스트를 눌러서 적게 되면 위치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가 이제 배치가 내가 아래로 내리거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위치나 이런 크기 정도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이 글씨를 복사를 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보시면 복사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누르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 얘를 끌어서 내가 이제 두고자 하는 위치로 둔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 글씨를 편집을 눌러서 고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이렇게 또 나오니까 우리가 이 글씨를 그대로 연속해서 이렇게 쓰시기가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복사. 그리고 끌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편집하고 쓰시면 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멘트를 적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동 자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만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 자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클립에 음성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음성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자동 자막 생성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을 찍은 게 있다면 그 영상에 자동 자막 생성을 해주시면 그 영상의 소리를 인식을 해서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는 음성이 들어있는 영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해서 지금 얘는 넘어가고요. AI 보이스 설명드릴게요. AI 보이스는 뭐냐면,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글씨를 적으면 그 글씨를 AI 보이스로 읽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고 그 뒤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쯤에다가 한번 해보죠. AI 보이스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를 고를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캐릭터를 고르면 얘가 이거 읽어주는 거예요. 본 전경이에요. 속도를 좀 빨리 읽어라 라고 하면은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이렇게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목소리를 하준이 목소리로 써볼까요?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소리를 조절해서.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애죠? 예, 얘가 제일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릴스나 요런데 보면은 사람 목소리인데 되게 귀여운 아이 목소리로 나오는 것들을 본 적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건 요걸로 해서 만들면 되죠. 속도도 내 맘대로 조절하면 되고.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맘에 드는 속도 해놨으면 체크.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그러고 텍스트에서 또 AI 보이스에서 또 추가로 적고.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 있는 이 글씨는 안 쓰겠다, AI 보이스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씨를 제거해 버려도 돼요. 자, 보세요. 카페 골가심에서 본 전경이에요. 자, 일단 AI 보이스로 읽어낸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텍스트에 그대로 텍스트를 지워도 AI 보이스 부분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AI 보이스를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안 되냐? 아까 여기 적은 글자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AI 보이스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 끝으로 가보면 AI 보이스가 있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가람이 목소리로 조금 빠르게 해서 넣어볼게요. 주말에 친구들과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적은 글자에도 AI 보이스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파트는 거의 설명드린 것 같고요. 스티커랑 GIF는 간단하게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서 꾸밀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눌러주시면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얘를 끌어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길이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스티커에도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요.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쓰면 돼요. 프레임 인하고 프레임 아웃 반복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똑같아서 일단 저는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고 여기 GIF 요거는요, GIF 이미지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짤 이미지를 내가 여기다가 넣겠다. 그럼 GIF를 누르면 GIF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게 나와요.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괜찮고요. 여기다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한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한옥과 관련된 GIF 스티커들이 나오고, 저는 여기서 한옥을 이렇게 눌러서 넣으면은 한옥 그림이 들어와지겠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해서 요 위에다가 올려놓겠다. 여기 글씨까지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주말에 친구들과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사라지는 거를 내가 조그만하게 줄어들게 사라지게 하겠다. 그럼 프레임 아웃을 줌아웃으로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얘가 사라질 때 조그만하게 사라지겠죠? 주말에 친구들과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사라지는 효과 또한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건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좀 짧게 줘서 끝에서 바로 빨리 사라지게 그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텍스트 파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텍스트와 스티커는 똑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스티커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쉬셨다가 효과서부터 PIP 스타일, 필터, 모자이크 배경, 비율 조정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효과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여기다 효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로 가보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많아요. 배경에 내가 예를 들어 벚꽃을 깔고 싶다. 그럼 벚꽃을 누르면 이렇게 벚꽃이 날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요. 그 효과의 방향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벚꽃이 날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좀 주어서 벚꽃이 흐리게 날리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투명도를 강하게 해서 벚꽃이 또렷하게 날리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꼭 벚꽃 효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요. 효과를 써서 중간에 꾸미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이런 느낌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느낌이 나오죠? 필름 분할이나 만화 아트, 물결 클러치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고요. 인기 효과들이나 기본 효과들에서 보시면 다양한 효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얼굴 인식. 요거는 얼굴이 있어야 되긴 한데, 얼굴이 있으면 그 얼굴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사람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이런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려주는 블러 모자이크 효과와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되게 효과들이 많아서 활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얼굴 인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 얼굴 인식, 그래서 뭐 카툰 페이스로 하겠다. 그러면 얼굴로 인식했다면 나올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됐나 봐요. 근데 만약에 개인 한 명만 있거나 좀 깔끔한 이미지에서는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카툰 페이스로 나오게 한다든지 블러 처리가 돼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요.
사람을 따라서 그 굴곡에 따라 어떤 그런 일렉트릭 효과 같은 것도 내줄 수가 있어서 그런 효과들을 내면은 좀 멋있게 모양을 꾸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PIP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하나가 이렇게 세로 영상을 활용한다고 한쪽에다 배경을 깔아 놓았는데요. 이럴 때 PIP는 무엇이냐면 영상 위에 영상이나 그림을 올려놓는 효과가 PIP 효과예요. 그래서 PIP를 눌러서 만약에 내가 올려놓을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광고 영상, 광고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내가 올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얘를 원하는 데 갖다 놓고 보시면은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옆에서 얘가 이렇게 재생돼서 보여요. 아이고 정신 사납겠다. 얘는 좀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만 내놓겠다 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원형으로 잘라서 저는 이렇게 얼굴 부분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체크해서 놓고 여기 아까 보니까 영상에 소리가 들어갔던데 소리가 있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영상의 소리를 없앨게요. 그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딱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영상이 보여지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나타날 때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게 하고 싶지 않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겠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프레임 인으로 아까처럼 3단 줌인으로 나타나게 한다든지 내가 주고 싶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해서 넣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PIP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제가 좀 제거 좀 할게요. PIP를 동영상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디자인이 있고 만약에 내가 미리킴버스에서 만든 어떤 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을 이렇게 상단에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를 내 로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로고가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나타나게 하겠다. 이것도 괜찮겠죠? 이 로고가 여기 끝까지. 그럼 이 로고가 계속 나타날 테고 여기다가 너무 진하게 나타나는 게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조금 흐리게 놓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흐리게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에다가 워터마크를 내 로고를 찍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영상을 퍼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을 때도 내 로고가 계속해서 노출이 돼서 보이겠죠? 이런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진만 들어가서 재미가 없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으시면 좀 재밌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다이내믹으로 만약에 슬라이드 효과로 넣겠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슬라이드 효과의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는 별로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중간에 넣어서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슬라이드는 별로네요. 마음에 안 들면 되돌리기. 애니메이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PIP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까 혹시 PIP 제가 넣었을 때 이 영상을 선택을 했을 때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요런 거 혹시 보셨어요? 불투명도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키프레임은 보여드리지 않았을 건데, 키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변환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로고가 이쯤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든지, 다시 이쯤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서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영상의 변화를 주시면 그 키프레임으로 인해서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카페 볼 마시면서 본 만약에 PIP를 해서 내가 어떤 영상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내가 크로마키를 쓸만한 영상이 지금 없기는 한데 영상 소스에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제가 가져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크게 이렇게 늘려서 화면에 가득 차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리본을 이렇게 풀고 보면은 리본을 푸르는 영상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근데 왜 녹색 배경이 안 보이냐? 여기 녹색 배경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녹색 배경이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두면은 실제 내가 일정 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날려서 활용하는 그런 크로마키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배경 제거라는 효과가 있는데, 요것도 배경을 제거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만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배경 제거니까 요런 거를 써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PIP를 했을 때 내가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이건 좀 배경이 좀 보이는데, 배경 제거를 눌러서 내가 만약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배경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기는 해요. 근데 얘가 제거를 못하면 이제 수동으로 잘라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려놓고 싶은 부분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라야 되는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 배경 제거는 좀 얘가 아직은 인식이 좀 안 되나 봐요. 어찌됐건 간에 배경을 제거해서 그 디자인만 안에 들어오게 그렇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IP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스타일. 스타일은 디자인을 이렇게 꾸며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그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템플릿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마 하시게 된다면 아마 초반에 설정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필터는 색상을 보정할 때 써요. 그래서 왜 보면은 핸드폰에도 필터 효과를 주면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생으로 영상을 넣는 것보다 필터 효과를 넣어가지고 꾸미면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이 되죠. 그런 역할을 할 때 필터를 씁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가리는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모자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리실 수가 있어요. 입자 크기나 테두리 정도를 내가 흐리게 할 것인지 또렷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내가 어느 부분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자이크로 가려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피사체라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키프레임을 넣어서 여기서 여기쯤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얘를 끌어준다든지 여기다가 내가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여기로 끌어서 가린다든지 여기쯤으로 키프레임을 넣어서 내가 여기서 가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가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만약 영상에 배경을 깔아서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영상이었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배경 깔았던 내용이라서 요거는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 아마 영상을 만들 때 제일 초반에 조절을 하거나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어디다 올릴 거냐에 따라 비율을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릴스 또는 쇼츠에 올린 영상이면은 9:16 사이즈가 맞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16:9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일반 피드에 올릴 목적이라면 1:1 사이즈나 아니면 3:2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넣게 될 겁니다. 보통은 9:16, 16:9 사이즈를 제일 많이 조절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아예 이 영상 자체를 가로 세로 찍을 때 9:16으로 맞춰서 찍곤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비율을 조절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영상의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비율을 먼저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맞춰놓고 작업을 누르게 된다면 다시 이 비율대로 편집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찍을 때 자체를 영상을 내가 9:16 사이즈로 찍겠다면 9:16에 맞춰서 올리시고, 아니면 16:9로 찍어서 만든 영상이라면 16:9로 비율을 맞춰서 편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은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는 거고요. 밝기를 눌러서 내가 영상의 밝기나 대비 효과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마다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클립에 똑같이 효과가 적용되게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다 꾸몄다라고 한다면 윗부분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영상이 만들어져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장된 것을 우리가 톡방에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SNS에다가 올려서 띄우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남으셨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한번 멋있는 오디오, 멋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톡방에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오늘 저희 1시간 안에 만들기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안으로 영상 편집하셔서 저희 톡방에 올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저장이 됐고
바로 내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럼 유튜브. 릴스에 올리겠다. 릴스. 스토리에 올리겠다. 스토리. 다 가능해요. 아니면 완료하고 갤러리에 가보면 지금 만든 영상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제가 저장 공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보면 올라와 있죠. 비타. 좀 전에 만든 거.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자체도 별로 끊기지 않고 깔끔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작해서 저희 만드신 거를 SNS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